소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임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콕족들이 늘어나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우리나라 컨텐츠를 사용하여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인상적인 성과를 내며 한국 컨텐츠의 새로운 한류를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기존의 한국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공개되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글을 쓴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 여성 시청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그런 드라마 말고 남자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레이트한 드라마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는 글에 수많은 한국 드라마 팬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의 아저씨를 추천하며 이 드라마는 절대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다. 남자 주인공인 40대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숨기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모습과 가난 때문에 복수의 알바를 하며 사는 20살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기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드라마다. 비록 전형적인 드라마는 아니지만 나는 이 드라마를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수많은 다른 네티즌들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만약 당신이 진지한 분위기의 한국 드라마를 원한다면 나의 아저씨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사회적 현실과 서민층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그들의 슬픔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드라마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글에 스카이캐슬을 언급했는데 로맨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한 네티즌이 우리 아빠가 너무 즐겨봤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곧 스카이캐슬은 그 특유의 풍자와 사회적 비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노, 베가본드, 시그널, 심지어 아이리스까지 언급하며 로맨스가 없는 한국 드라마도 충분히 재미있다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한국에서 유행했던 로맨스가 주가 되는 드라마가 아닌 한국의 다양한 면을 보고 싶어하는 해외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인 한국을 그려내며 그 안에 한국만의 감성을 넣은 드라마들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게 되고 기존에 유명했던 드라마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드라마들의 인기 역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물릴 대로 물려버린 신파이지만 해외 네티즌들의 감성에는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국 드라마가 너를 내일이 없을 정도로 울렸냐고 묻는 글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중 특히 하이바이 마마에 대해 드라마를 보며 매회 울었던 적은 처음이다. 나는 평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이바이 마마를 보고 1시간 동안 울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드라마였다. 하이바이 마마는 날것의 감정을 다루는 것에서는 독보적인 드라마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온 한국 드라마를 재평가하며 한국 컨텐츠가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인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온갖 악평에 시달리며 유튜브 내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영화 살아있다는 공개 2일 만에 35개국에서 1위를 하며 한국과 해외 팬들의 다른 시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 영화 리뷰 유튜버는 살아있다가 개봉했을 당시 아마 자기가 유일하게 영화가 괜찮았다고 평가한 유튜버일 거라고 말하며 영화 살아있다가 전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퍼져 있는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현실의 모습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비 드라마인 킹덤과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다를 접하게 된다는 점, 할리우드식 주인공이 무쌍을 찍는 영화가 아닌 스트리머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슬픔을 강요한다고 욕하는 한국 특유의 심파 코드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감정을 극도로 농축시켜 터뜨리는 신선한 기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영화 살아있다를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악평에 시달렸지만 외국에서 무려 31개 언어의 자막과 5개 언어의 더빙으로 공개되며 대박을 쳤습니다. 이에 한 넷플릭스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는 물론이고 신한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살아있다의 성공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연달아 계속 성공하자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수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적자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등 산업재산권의 적자가 크기 때문인데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회사의 영상 저작권 지급이 줄어들었고 K-드라마 등 국내 문화상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말하며 늘어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수요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K-콘텐츠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 50개가 넘는 바이어와 콘텐츠 수출에 관한 상담을 하며 한국 콘텐츠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 역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한국 특파원단과 진행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 킹덤과 사랑의 불시착을 무척 재미있게 봤다며 직접 신한류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콘텐츠가 1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적 모범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했고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등 장기간 격리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요즘 다양한 콘텐츠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상 헤임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